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문단영입니다. 엄정화, 이문세, 오윤화 등 많은 연예인들이 갑상선암 투병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강성민 선생님 모시고 갑상선암에 대해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먼저 갑상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지가 궁금해요.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고요. 목 아래로 만져지는 윤상연골이라고 하는 곳에 손가락 한두 마디 아래에 위치해 있고 양쪽으로 원뿔 모양으로 일부에서는 나비 형태로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몸의 물질 대사, 체온 조절, 성장 등을 관장하는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 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갑상선 암에는 대표적으로 갑상선 유두암, 그리고 여포암과 같은 분화도가 높은 암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갑상선 수질암, 예후가 조금 나쁠 수 있는 미분화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은 어떤 암인가요? 국내 경우에서는 80에서 90% 이상이 유두암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비율이 많이 높은 질병이네요. 네. 그럼 이렇게 갑상선암이 국내 발병률 1위기도 한데 이런 갑상선암 좀 자가 진단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혹 목 주변으로 해서 경부에 어떤 딱딱한 게 만져진다거나 하는 걸로 내원하시거나 검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턱 밑부터 해서 여기 쇄골 위쪽까지 목 중앙 부분에 만져보았을 때 단단하게 커져 있거나 혹은 만져지는 종물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비대해진 조직들이 만져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찰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대개 이런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을 통해서 갑상선 비대가 관찰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갑상선 암이 아니라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자가 진찰을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갑상선암이 특히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병한다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 문헌에서 남자 환자분들에 비해서 약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직 명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 수용체 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수술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의심된다고 하면 우선 수술로 제거를 하거나 일부의 경우 진단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병리 결과를 따라서 재발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잔여 갑상선 조직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갑상선 전절제를 하였다면 추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일부의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수술하는 방식 중에서 로봇 수술도 있다고 들었는데 로봇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상대적으로 갑상선 암의 경우에 여성 환자분들에서 좀 더 그게 많았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게 되었고요. 겨드랑이와 유륜 쪽에 피부를 절개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경부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나 일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귀 뒤로 접근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요. 수술에 생기는 합병증을 조금 더 예방하기 적절한 수술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흉터도 적고 범위도 세밀하게 진행이 되는 만큼 회복도 그만큼 좀 빠를까요? 목에 있는 근육을 가르지 않고 통째로 전면부 쪽으로 근육을 들어올리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유착도 상당히 적게 돼 있어서 일부에서는 회복이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부분에서 감각이 대부분 돌아오겠지만 약 4개월에서 7, 8개월 정도까지는 반대편에 비해서는 조금 감각 저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갑상선암을 치료를 한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 같은 게 있다면은 좀 알려주세요. 수술 후에 요오드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섭취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엄격하게 제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부 재발 위험도가 있을 수 있어서 갑상선을 전절제 하신 환자분들 중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검사 2주 정도 전에는 이제 그 엄격하게 요오드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되고요. 수술 직후에는 이제 유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목 주변에 마사지를 해주신다던가 목이나 어깨, 수술에 실제 가용됐던 근육들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건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갑상선 암이 진단된다고 하시더라도 모든 경우에 수술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갑상선 암에 대한 과잉 진료와 과잉 진단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갑상선 암인 경우에 그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는 미세한 갑상선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그 경과를 적극적으로 추적 관찰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암이 진단되었다고 하셔서 너무 이제 속상해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강성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건전지와 함께 건강 지식 가득 채우셔서 활력 넘치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